책 여기 있다. 역시. 가정법 보겠습니다. 120페이지. 가정법 있습니다. 옆에다가 12가정법 있죠. 옆에다가 화살표 하나 해. 가정법 화살표 날리고 직설법이라고 있어. 직설법. 그리고 화살표를 서로 반대되는 표시로 바꾸세요. 하나 더 하면 되지. 가정법 이렇게. 자, 직설법 밑에 써. 직설법 밑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팩트 폭격. 직설법은 팩트 폭격. 예를 들어 이주호가 못생겼다 이거예요. 그리고 가정법은 이주호가 잘생겼다 하면 이게 바로 가정법입니다. 알겠어요? 뭐라고 써요? 어? 아, 그냥 그대로 써. 이주호로. 자, 그러면은 이렇게 써. 아니 쓰지 마. 이렇게 썼다가 지웠네. 아빠 보면. 예? 자, 그다음 자, 1번에 가정법 과거 있죠.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 있는데 예전에 다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1번 가정법 과거라고 돼 있지. 과거 동그라미. 과거의 동그라미 쳐. 가정법 과거의 동그라미. 과거 위에다가 뭐라고 쓴다? 동사의 모양이 과거. 저거. 가정법 과거라는 말은 동사의 모양이 과거같이 생겼다는 얘기야. 헷갈리지 마. 가정법 과거 완료는 역시 과거 완료 동그라미. 거기다가 뭐라고 쓴다? 동사의 모양이 과거 완료. 끝. 거기 옆에 써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소망과 가정. 밑줄 쳐도.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소망 또는 가정. 밑줄 쳐두세요. 그리고 가정법 과거 밑에다가 써. 아까 과거는 동사의 과거 모양이 과거같이 생겼다고 그랬지. 또 가정법 과거 밑에 해석은 현재. 빨리 써.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겠어? 동사의 모양은 과거 완료같이 생겼지만 해석은 과거로. 이거예요. 끝. 1번 봐봐. 자, 아까 얘기했었는데 직설법과 가정법이 있죠. 자, 직설법에 동그라미 쳐봐. 사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 밑줄 쳐도. 그리고 시제를 있는 그대로 사용. 밑줄 쳐. 아니 왜 말을 직설법은 시제를 있는 그대로 사용. 밑줄 쫙 별표 2개. 가정법은 뭐라고 돼 있어? 현실과 반대되는 소망과 가정 표현. 밑줄. 시제를 뒤틀어 사용. 밑줄 쫙. 봐봐. 거기 시제를 있는 그대로 사용 옆에다가 이렇게 써. 자, went라고 쓰고 갔다. went를 써놓고 갔다라고 해석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알던 상식 그대로. 근데 가정법은 어떻게? went라고 쓰고 가다라고 해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조나단이라 쓰고 차은우라 읽는다. 웬트라고 쓰고 가다로 읽는. 원래 웬트는 갔다잖아, 맞지? 근데 웬트를 써놓고 가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조나단이라고 쓰고 차은우라 읽는다. 차은우 진짜 잘생겼어요. 어? 진짜 잘생겼어요. 나랑 무슨 말이야? 자, 2번 보겠습니다. 가정법 과거에 문장 하나를 볼게요.
If she had some free time. had에 동그라미 칩니다. 거기 위에 과거라고 쓰세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she would take라고 되어 있죠. 자, would의 동그라미. 그 위에 과거라고 써. 그리고 나서 take up은 동사 원형. 아까 과거라고 썼던 거를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동사 그 would 위에 과거라고 썼죠. 그 두 개를 선으로 연결을 합니다. 문장 끝에 뭐라고 쓰느냐? 가정법 시제 일치의 법칙이라고 씁니다. 가정법이요? 가정법 시제 일치의 법칙. 엄밀히 얘기하면은 if로 연결된 이 두 개의 문장은 가정법 문장 하나하나가 만난 두 개가 합성된 일종의 가정법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데? 비록 거기에 had잖아요. 동사의 모양은 과거같이 생겼지만 해석은 현재처럼 하는 겁니다. 거기 해석 봐봐. 그녀에게 자유시간이 좀 있다면 동그라미 쳐. She would take up. 자, 취미를 배울 텐데. 자, 배울 텐데 동그라미. 동사의 모양은 과거같이 생겼지만 해석은 현재처럼 하고 마지막에 텐데를 붙여주는 거죠. 이 소리는 뭐야? 그녀에게 자유시간이 좀 있다면 그녀는 새로운 취미를 배울 텐데 이 말은 뭡니까? 자유시 없다는 거 아니야? 그래. 자유시간이 없어서 새로운 취미를 못 배운다. 안 배운다. 이 소리지. 똑같은 얘기를 봐. 이지호가 잘생겼다면 인기가 많을 텐데 팩트 폭격 날리면 못생겨서 없어. 그거야.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말을 왜 그럼? 너 지금 나한테 이거 있지? 이 친구한테인데요. 선생님한테 했어요. 각도가 각도였는데 아이, 전 이해했다는데요. 분명히 예, 아이 진짜님. 조심해. 이거보다 더 심한 거도 이거 말했는데. 더 심한 욕 하고 싶다고? 아니요. 자, 이겁니다. 똑같은 얘기지만 내가 차은우만큼 잘생기면 좋을 텐데 그 얘기는 뭐야? 차은우만큼 나 말고 다른 애 이주호가 입장에서 차은우만큼 못생겨서 기분 더럽다 이 얘기예요. 차은우만큼 못생겨서 뭐예요? 차은우만큼 잘생기지 못해서 그 얘기야.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돈이 많으면 무슨 차를 살 텐데 그 얘기는 뭐야? 내가 돈이 개뿔 없어서 지금 버스 타고 다닌다 이 소리잖아. 말 그대로 팩트 폭격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하고 직설법은 따로 된 게 아니라 같은 말을 좋게 표현을 하느냐 아니 바램으로 표현을 하느냐 한숨으로 표현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지만 말을 싸가지 있게 하느냐 싸가지 없게 하느냐 그거랑 비슷하게 동일한 얘기지만 바램으로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은 그냥 현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느냐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가정법 그리고 뭐 직설법 할 때 그 법자가 그 뭐 요즘 나오듯이 뭐 형사소송법 뭐 민법 캐스합잖아. 그 법이 그런 법이 아니라 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닥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란 뭐다? 기억해라. 동사의 모양은 과거같이 생겼지만 해석은 현재처럼 하는 바램이 담긴 말. 그게 가정법 과거 시제고 그 옆에 보면 가정법에 조동사 과거형 있지. 자, 가정법 타령이 어떻게 됩니까? if 주어 동사 조동사 동사 hey. if 주어 동사 조동사 동사 hey. if 주어 동사
주어 조동사 동사 one more time. if 주어 동사 주어 조동사 동사 everybody if 주어 조동 왜 안 따라 새끼야? 저한테 오세요. 자 기억해야 될 것은 if가 들어가는 가정법 문장의 생명은 뒷문장에 반드시 조동사가 하나는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 조동사가 빠져버리면 가정법의 구색을 갖추지 못해요. 그런데 가정법의 조동사 거기에 would, could, should, might가 조동사 4대 천왕이거든. 근데 그 4대 천왕 중에 2명은 거의 다 죽어가. 거기에 should하고 might는 사실 거의 안 씁니다. might 한 5% 쓰고요. would는 한 70% 쓰고요. could는 가능성을 나타낼 때 한 25% 쓰는 것 외에는 should는 뒤졌어.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한때는 그거 왜 이렇게 뭐가 시끄럽나? 제가 낸 게 아니라 얘가 낸 소리. 보쇼프마를 기억합니다. 그 다음 가정법 과거의 비동사는 were를 무조건 쓴다라는 거 이거 모르는 친구들은 기억해 주세요. 끝! 끝 하기에는 좀 이르다. 거기에 예문에 봐봐. 아까 좀 전에 했던 예문에서 거기 밑에 as she doesn't have any free time, she doesn't take up a new hobby라고 돼 있지. 찾았나? 자, 일단 그 문장 끝에다가 직설법이라고 쓰세요.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전환하는 것이 많이 문법 문제로 나오는데 자 어떻게 바뀌는지 봐봐. 윗문장에 if의 동그라미 쳐. 그 if가 아래로 as로 바뀝니다. 맞지? 그리고 아까 동그라미 쳤던 had 있죠. 그 head가 doesn't have로 내려옵니다. 맞나요? 필기하고 있지 한주? 손이 정지돼 있다. 손이 막 보이네? 그리고 손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손이 빨리 움직여야지 마. would take up 있죠. 그거 동그라미. 그게 뭐가 돼 있다? doesn't take up이죠. would니까 will이 아닐까 싶은데 아닙니다. would는 do로 넘어가요. 왜? 이 would는 will의 과거형이라기보다는 가정법상으로만 쓰이는 특수한 조동사라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랬을 때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꿀 때는 세 군데만 건드린다. 접속사 if를 as로 바꾸고 had가 doesn't have가 된 걸로 봐서 긍정은 부정이 되고 부정은 긍정이 되는 거죠. 그 내용을 기억하고 시제는 현타 온다고 해. 현타가 뭐야? 현타 온다라는 것은 가정은 일종의 환상이고요. 직설은 일종의 현타예요. 팩트 폭격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현타니까 한 타임 현재 타임으로 땡기는 거지. 그래서 과거 시제를 현재로 땡기는 겁니다. 오케이? 끝. 3번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완료 동그라미.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정법 과거 완료는 동사의 꼬라지는 과거 완료지만 해석은 과거처럼 하는 거라고 했죠. 그 밑줄 그어도 과거 완료 시제를 이용해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 밑줄 쳐도 자 형태 일단 if 동그라미 쳐. 주어 동그라미 쳐. 헤드 pp의 동그라미 쳐. 헤드 pp에 헤드 pp 위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그냥 과거 완료라고 쓰면 됩니다. 이걸 쓰라고 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뒷문장 봐봐. 주어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이 왔지. 과거형. 맞나요? 과거형 동그라미. 조동사의 과거형 동그라미. 앞에는 과거 완료인데 얘는 과거 썼어. 왜? 조동사는요. 과거 분사가 없어요. 설마 had, woulded, had, coulded 뭐 이런 말이 있을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나는 최대한 가봐야 과거밖에 못 가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뒤에 있던 동생 본동사가 형님 이렇게 합시다. 형님은 과거만 하슈. 내가 완료를 할게. 그렇게 해서 역할 분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have 완료 있죠. have pp 밑줄 치고 뻗어도
have pp 위에다가는 그냥 완료라고 씁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시제는 앞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과거 완료가 오지만 뒷문장에는 조동사의 개입으로 인해서 조동사의 과거형과 현재 완료 시제형이 같이 붙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앞에 과거 완료, 뒤에는 과거 플러스 완료. 이렇게 해서 문장 끝에서 가정법 시제일치의 법칙. 앞에 과거 완료가 오면은 뒤에는 과거 플러스 완료가 오고 앞에 과거가 오면 뒤에는 과거가 오는 게 원칙이더라. 오케이? 그리고 해석을 하면은 해석은 그냥 맘 놓고 과거형으로 하면 돼. 우리가 예약을 했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았을 텐데 이 소리죠. 그 얘기는 뭐야? 밑에 우리말로 써봐. 우리가 예약을 하지 않았어서 우리말로 써봐. 우리가 예약을 하지 않았어서 졸라 오래 기다렸다. 그 소리야. 오케이? 요새는 입안하러 갈 때도 무조건 예약하대. 진짜요? 네, 블루클럽 네이버로 가세요. 네이버로 나이스아이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네이버로 예약. 나이스가 아니 그래서 난 저 요 밑에 그 저기 옛날 이발관 나 거기 즐겼어. 그래서 틀렸어. 왜냐하면은 거기 가면 그 머리까지 다 감겨주고 염색까지 다 하거든. 염색까지 하는데 25,000원이가 싸. 저도 한번 가볼까요? 네, 지금도 가세요. 블랙리스트야. 네. 맞아. 진짜 블랙리스트일 것 같은데. 그래서 예약을 안 했어서 겁나 오래 기다렸다. 그 내용을 영어로 썼을 때 다시 한번 if에서 as로 화살표 날리고요. had made 동그라미 그 had made에서 didn't make가 됐죠. 긍정은 부정, 부정은 긍정. not이 없으면 not을 넣어야 되고 not이 있으면 not을 빼야 되고. 그리고 wouldn't have waited죠. 그랬을 때 would는 자 wouldn't는 사라집니다. 왜? not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have waited가 그냥 과거형 waited로만 남습니다. 까다로운 문법 문제에서는 이런 걸 내지만 기억해 두세요. 앞에가 과거 완료면 뒤에도 과거 플러스 완료라는 거. 이게 가정법의 기본 원칙이라는 거. 끝. 자, 이번에 보면 혼합가정법이 나오는데, 자, 혼합가정법은요, 한때 그 입시에서 사라졌어. 오. 왜냐하면 2005년도인가 이거 혼합가정법 관련해서 수능에 문제 냈다가 그게 해석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어가지고 출제위원이 띠스록 욕을 얻어쳐먹었어. 그래가지고 한동안 이게 수능 시장에서 이 내용이 사라졌거든. 그런데 모든 문법 책에 다 나오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볼게. 아이고 머리야. 혼합가정법은 거기에 있는 동사의 자 예문 봐봐. 예문. If I had taken Spanish in college, I would have many job opportunitie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had taken에 동그라미 쳐봐. 백서율이 동그라미 쳐. 그 위에 과거 완료라고 써. 뒤에 would have니까 would에 동그라미 쳐. 과거라고 써. 그 옆에다가 쓰세요. 자, 가정법 시제일치의 법칙의 예외라고 적어. 가정법 시제일치의 법칙의 예외라고 쓰라고 그랬잖아. 가정법 시제일치의 법칙의 예외입니다. 중요한 예외. 이건 뭔가 하면 내용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내가 대학에서 스페인어를 들었다면, 과거에 들었다면 지금 많은 일자리를 얻을 텐데 과거의 어떤 일에 대한 현재의 결과를 나타내는 게 혼합가정법인데요. 그런데 고개 들어보세요. 혼합가정법은 보통
혼합가정법을 정말 쓴다면 그 문장에 과거 부사와 현재 분사를 명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두 문장은 시차가 존재를 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규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if절에 last night이 붙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now는 거의 100% 나옵니다. 그때 그랬었으면 지금 뭐뭐 할 텐데. 자, 요 개념을 필기해 주세요. 자, 혼합가정법의 부사 패턴은 이렇습니다. 자,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 여러 개 있는 거 아니죠? 자, if절에는 이런 것들이 따라 붙고 주절에는 마지막에 now가 반드시 오더라. 이렇게 정확하게 시차가 규명이 되어야 됩니다. 선생님 저희 그 토론 시간이 땡인 거 아니에요? 왜? 아니 저 그러니까 보기 싫은 거지. 너무 늦게 끝나고 뭐? 너무 늦게 끝나고 네가 제시처 걸리니까 그렇지. 아 그게 아니라 애초에 그 10시 끝나고 좀 한 5시쯤에 끝나게 3시 하는 거 그때 끝나고 가족 식사 하려고 하는 거지. 네, 아 아니요 너 때문에 남아있는 네? 나는 어떨까? 아니 저 이번에 제시 한 번도 안 받고 아이고야. 자, 그래서 봐봐요. 그 옆에 봐봐 뭐라고 돼 있는지. 혼합가정법은 시제를 표현하는 부사구와 흔히 함께 쓰인다라고 돼 있죠. 그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거기 있는 예문 봐봐. If I hadn't broken up. 자, hadn't broken에 동그라미 쳐봐. 빨리 한주 멍 때리고 있다. I wouldn't be this happy. 자, 거기에 wouldn't의 동그라미. 아까 앞에 hadn't broken은 과거 완료고 wouldn't는 과거죠. 맞나요? 시제 일치의 법칙에 어긋나죠. 그지? 그래서 back then이 뭡니까? back then. 그 당시 과거 시제 부사구예요. 그리고 now 이렇게 함께 쓰입니다. 오케이? 이런 내용은 아마 처음 듣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혼합가정법이 근데 그렇게 막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끝. 2번 가정법 미래라고 있어. 야, 무슨 가정법에 미래가 있냐. 근데 이 미래라는 말은요, 어떤 미친놈이 붙였어요. 전혀 미래하고 관련이 없거든요. 조동사 자체가 미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정법 미래는 정리해보면 워투 있죠. 워투의 동그라미, should 동그라미. 자, 이 워투하고 should는 위에 쓰세요. 형식적인 말이라고 써. 형식적인 말. 즉, 이 단어들의 원래 뜻하고는 완전히 다른 해석이야. if절에 워투나 should를 넣으면 옆에 봐봐. 현실성이 극히 낮은 일. 밑줄 쳐. 예를 들면은 그만 좀 자라.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이지호가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간다면, 뭐 이렇게 현실성이 극히 낮은 거지. 못 가겠네. 자, 그래서 동서울대, 남서울대, 아니 이스트 서울 유니버시티. If I were to be young again. 자, 거기에 were to의 동그라미 쳐주고 뒤에 would의 동그라미 칩니다. 자, were to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다시 젊어질 수 있어? 하긴 나는 forever young이지만. 그만.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나는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할 텐데. 두 번째 문장. If we should 동그라미. 자, 밑에다가 하나 써두세요. 해야 한다라고 해석하지 않음. 저거. if와 함께 쓰이는 should는 해야 한다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식이라도 혹시라도 듣게 되면 우리는 너에게 당장 말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옆에 보면 should가 들어간 가정법 미래 구문은 if를 생략한 형태로 많이 쓰인다 그랬는데 맨 아래 문장부터 보세요. If you should have any questions죠. 맞지? 자, 그 if를 지워봐. 그리고 you하고 should를 뒤집어봐. 그러면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if가 없으면 애들이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먹어.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잘 기억해 둬야 합니다. 아, 이거는 비록 if는 없지만 가정법에 관련되는 내용이구나. 이런 걸 머리에 놔둬야지 독해 문장이 그게 나오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끝. 넘어가. 원래 문제를 풀까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 자, 조용히 해봐. 힘들어요. 어? 힘들어요. 그렇지. 나도 힘들어. 자, 보겠습니다. 3번. I wish 동그라미 쳐봐. I wish. 자, 큰 글씨로 있는 I wish 밑에서 좋을 텐데 라고 씁니다. 좋을 텐데. 그리고 as if 동그라미. as if는 마치 뭐뭐처럼. 자, 좋을 텐데란 말을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찬우라면 좋을 텐데. 내가 찬우야? 너는 표정이 말해주고 있잖아. 내가 찬우가 아니라서 나는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야. 그죠? 그리고 조나단은 마치 배우처럼 생겼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배우야? 그건 아니잖아요. 즉 좋을 텐데란 말 앞에는 없는 얘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마치 뭐뭐처럼이란 말도 그 앞에는 건우야? 왜 웃니? 마치 뭐뭐처럼이라는 말도 그 앞에는 실제로 있는 얘기가 아니라 없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따라서 어떻게 한다? I wish as if 뒤에 나오는 한 문장은 없는 얘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가정법 시제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법 시제가 뭐야? 동사의 모양은 과거같이 써놓고 해석을 현재처럼 하든가, 동사의 모양을 과거 완료처럼 써놓고 해석은 과거처럼 하든가. 그게 바로 가정법 시제의 본질입니다. 봐봐. I wish 봐봐. I wish you were here with me. 그 문장 한번 보세요. I wish 동그라미. You were here죠. were의 밑줄. 워 밑에 과거라고 써. 자, 동사의 모양은 과거지만 이거 아마 대부분 무식한 애들한테 해석해보라 그러면 너가 여기 있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해석할 거라고.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제부터 예전에 얘기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해주마. 거기 봐봐. 떠들지 마. 왜 웃냐? 임마. 왜 웃지? 복식호 같네, 복식호. 성우 같아요. 맞아요. 성우? 내가 예전에 목소리 낮추신 거예요? 몰라 거지야. 대박 차이. 넌 원래 목소리가 그래. 어. 예전에 그때 언제더라? 내가 서울에 그 북동에서 학원 할 때 그때 그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 성우 되시려고 되게 오래 준비를 하셨었어. 근데 이제 그걸 포기하고 이제 학원 강사로 왔었는데 그 선생님 진짜 목소리 좋았거든. 그 선생님 막 이렇게 막 그 실제로 그 영화 같은 데서 더빙 같은 거 훈련도 하시고 되게 멋있게 했었어.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이제 생각은 어때요? 아 생각 안 드는 것 같아. 못생긴.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애들한테 영화의 한 장면을
우리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목소리를 더빙해가지고 그걸 들려주자 뭐 이런 걸 했었어.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그 여자 주인공 목소리를 당연히 내겠지. 아 여자예요? 왜? 그랬는데 남자 주인공 그 목소리 그게 좀 로코 그 로맨스 영화에서 근데 그 되게 좀 되게 여자가 감동을 흘리면 감동을 느끼면서 이렇게 눈물 흘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 근데 그 선생님이 그러면은 상대 역은 선생님이 남 선생님들 중에서 고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 그러면은 저기 내가 결정하셔서 내일 알려주세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이제 내가 뽑혔어. 오. 제일 안 엮일 사람 고른 거 아니야? 아니 뭔 소리야. 왜 저를 뽑았냐 그랬더니 목소리가 가장 좋으세요. 뭐 그래. 아 그렇죠. 몇 년 된 일이에요? 몰라 새끼야. 자 봐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뭔가 하면은 I wish you were here with me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she wished예요. 자 wished에 동그라미 쳐볼까? 그녀는 소망했었다. I wish는 좋을 텐데지만 주어가 I가 아니면 보통 소망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자 she wished 뒤에 마찬가지로 he were with her가 왔죠. 즉 앞에 과거고 뒤에도 과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정법 과거 시제는 I wish as if에서는 앞 문장, 그러니까 I wish나 she wish나 그 주절의 시제와 같은 시제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슨 얘기지? 언더스탠딩이 되냐? 다시 I wish you were here with me는 지금 좋을 텐데고 너가 지금 있으면 좋을 텐데고 she wished라는 것은 그때 소망했었는데 자 그녀가 그 당시에 그가 그녀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나? 네. I wish가 앞에 자 I wish가 그냥 I wish냐 I wished냐 거기에 따라서 해석이 뒤에 있는 가정법 과거가 현재로 해석이 될 때도 있고 과거로 해석이 될 때도 있다. 주어 따라 주절에 있는 동사 따라간다. 이 얘기예요. 끝. 두 번째 거 볼게요. I wish I had taken more photos during my trip. 자, I wish 끊어. had taken 밑줄. 과거 완료. 자, I wish는 좋을 텐데야, 좋을 텐데. 내가 여행 동안 더 많은 사진을 찍었다면 좋을 텐데 이 소리야. 즉 지금 바라고 있지만 과거의 일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거죠. 밑에 있는 we wished도 이것도 뭐예요? 우리는 그때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었어. 그 생각하기 더 이전에 그녀가 그날 더 많은 사진을 찍었었으면 하고 생각했다라는 것은 생각하기 이전에 찍었기 때문에 had taken이 되는데 자 정리합니다. I wish as if는 그 옆에 나와 있네. 그 옆에 가정법의 시제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절에 따라 변화한다. 밑에 봐봐. I wish 가정법의 직설법 전환. 좋을 텐데란 얘기는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안 좋아.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안타까워. 안 됐어. 그 표현이 바로 it's a pity입니다. it's a pity. it's a pity 동그라미 치고요. 쉬운 문법 책에서는 이게 it's a pity가 아니고 I am sorry가 됩니다. 너가 내 아들이면 좋을 텐데 그 얘기는 뭐다? 너가 내 아들이 아니라서 기분이 더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as if도 자, as if도 아까 얘기했지만 마치 뭐뭐처럼이죠. 예문 보겠습니다. She feels as if she were in heaven.
그녀는 지금 천국에 있는 것처럼 기분이 든다 이 소리죠. 두 번째 문장은 she felt. 자, 그녀는 천국에 있었던 것처럼 기분이 그 당시에 들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밑에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she feels as if she had gone back to the past는 뭐예요? 그녀가 예전에 과거로 돌아갔던 것처럼 느낀다. 느끼는 건 지금이고 돌아간 건 과거의 일이에요. She felt는 과거보다 더 과거. 그녀가 과거로 돌아갔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 느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끝. 4번 가정법 관용 표현. 내가 원래 수업할 때 안 왔는데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헐, 시간이 벌써 8시 48분이네. 망했다. 끝내면 안 돼요. 나쁘지 않은데요. 끝내면 안 돼. 4번 볼게. 4번에 일단 without이 있거든요. 자, without 동그라미, but for 동그라미, 거기 위에 같음이라고 써. 같음. 여러분들 without이요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써. 뭐뭐 없이라는 뜻이 있죠. without은. without what 하면은 물 없이 이거죠. 네. 두 번째는 뭐가 있다? 뭐뭐 없는. 이건 뭐예요? 앞에 명사 수식할 때 a man without 해야. 응? 그래 해요. 예. A man without hair가 뭐죠? 머리가 없는 남자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이거는 명사를 꾸며줄 때 without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뜻이 없다면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없다면이라는 의미를. 건우, 예균이 건드리지 말고. 거기 있는 예문 보자. without water. 자, 거기에 without 동그라미 쳐봐. 그 without water가 있고 뒤에 none of us 다음에 could 있죠. could 동그라미. could 밑에 과거라고 쓰세요. 자, without이 있고 뒤에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으면 이때는 그 without은 없다면으로 해석이 됩니다. 거기 표의 끝에 있죠. 뭐뭇이 없다면. 물이 없으면 우리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을 텐데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 without 밑에 if it were not for라는 표현이 있죠. 자, if it were not for 밑줄 치고 그거 별표 3개 쳐두세요.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without 대신해서 쓸 수 있는 말. 그런데 똑같은 without이 또 한 번 나와. without buffer 또 나오죠. 근데 그 뒤쪽 문장에 주어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동그라미, 그리고 have pp가 동그라미. 자, have pp 동그라미. 그 아래다가 과거 플러스 완료라고 써. 조동사의 과거형 밑에 과거라고 쓰고 have pp 밑에는 완료라고 씁니다. 즉 아까 가정법에서 과거 완료 말고 과거 플러스 완료 왔던 그 조각을 뒤쪽에 갖다 놨어요. 이때 without은 없었다면 혹은 옆에 있죠. 뭐뭇이 없었더라면으로 해석됩니다. 요약하면 without이 가정법으로 쓰일 경우는 어떨 때는 없다면으로 해석이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없었다면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한다? 뒷문장 동사 보고 판단한다. 뒤에 조동사의 과거형만 있으면 어떻게? 이거는 없다면이고,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완료형이 있으면 그때는 없었다면으로 판단한다고. 알겠어? 이죠? 네. 어? 네. 계속 움직여. 아직 그냥 장수하고 파이팅을 쓰는 계속. 거. 그래서 그때 없었다면으로 해석되어지는 without은
거기에 보세요. If it had not been for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에 네모 쳐놓고 거기도 별표 2개 쳐두세요. 자, 못 찾은 사람. 솔직히 고백해. 너 해놨니? 포기했어. 그리고 자, 다시 정리하면은 without이 어떻다? 버퍼로 바꿔 쓸 수 있고 없다면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없었다면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뒤에 나오는 동사의 시제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고 없다면으로 해석될 때 without은 if it were not로 바꿔서 쓸 수 있는 거고 없었다면으로 해석되어질 그 without은 if it had not been for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가정법 추가 표현이 있거든요. It's time 동그라미.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이 노래 알아? 그 나이트의 마지막에 옛날에 난 나이트가 몰랐습니다. 그 나이트 끝날 때 항상 보면 그 노래가 나와.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근데 라이트가 끝나요 근데? 나이트 새벽 2시인가 3시인가에 끝나. 빨리 끝나요? 그때는 건전했어. 야, 근데 헤어져야 할 시간이란 말은 지금 헤어졌어 안 헤어졌어? 아직 안 헤어졌죠. 거기 있는 내용 봐봐. 거기에 맨 아래에 있는 내용 봐봐. It's time for us to get to bed. 이제는 우리가 처잘 시간이지. 응? 처잘 시간이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 그 위에는 It is time we got to bed에 밑줄 치고 별표 2개. 그리고 그 밑에 It is time we should get to bed도 별표 2개. 이게 뭘 의미한다? It's time we should get to bed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잖아. 헤어져야 하는 시간이죠. 하니까 should를 쓴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위에 있는 got은 왜 쓸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 지금 헤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없는 얘기를 쓰는 거기 때문에 가정법 시제를 적용한 got이 되는 거죠. 좋은 짓 다 하고 있네. 그래서 It's time we got to bed. It's time we should get to bed.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거기에 got은 가정법 시제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가정법 고슴도치 보겠습니다. 가정법 고슴도치는 뭔가 하면은 도치가 뭐냐? 도치. 바꿔 쓰는 거예요. 그렇지. 뭐하고 뭘 바꿔 쓴다? 주어랑 그렇지. 도치라는 것은 위치 치자에 뒤집힐 도자예요. 그래서 위치를 뒤집는다. 뭐하고 뭐의 위치? 주어하고 동사의 위치를 뒤집는 겁니다. 그래서 왜 뒤집냐? 거기 봐봐. Were you in my shoes? 밑줄 치고 별표 3개. Were in my shoes. 밑줄 치고 별표 3개. 필기가 거의 없네 얘네들은. 이걸 보고도 가정법 문장인지 알아야 합니다. if를 생략하고 주어하고 동사를 뒤집으면 그 꼬라지가 나. 밑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Had he asked you nicely. 이거는 if he had asked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한 가지 좋은 팁 하나 줄게. Were you in my shoes 다음에 would가 나오죠. 자, would 동그라미. 두 번째 문장에도 would가 나올 겁니다. 기억합니다. 너네가 보게 될 would는요. would가 여러 가지 용법이 있잖아. 뭐 시제 일치에 쓰이는 would가 있고, 그리고 used to 대타로 쓸 수 있는 would가 있고, 그리고 would you 뭐 please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부탁을 나타내는 would가 있지만 그런 거 수능 지문엔 잘 안 나와요. 그러면 would가 뭘로 쓰인다? 대부분 나오는 would는 내가 봤을 때 한 절반은 가정법 시제로 쓰는 거예요. 가정법상의 would가 나오면 뭐뭐 할 텐데, 뭐뭐 해야 할 텐데 그런 의미야. 실제로 안 해놓고. 그래서 would가 보이면 가정법이라고 의심을 하세요. 그렇게 파고 들어가는 게 문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밑에 있는 should는 아까 설명을 했고 그 옆에 가정법 현재 명사절 나오는데요. 주장, 요구, 명령, 제한의 동사 밑줄 쳐봐. insist, ask, order, suggest 이게 있는데 자 이거는 아마 문법 책에서 should와 I, suggest하고 많이 연결될 텐데 suggest가 뭐예요? 제안하는 거지. 제안하는 거잖아. 제안하잖아. 제안한다라는 의미는 뭐다?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당위성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나는 주장했어. 이지호를 제시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거 왜 이 새끼 계속 제시 걸리거든. 그래서 제시를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어. 그래서 이 뒤에 의미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자동방으로 보통 나와. 이런 동사를 쓰면 맞지? 이 해야 한다를 영어로 보통 should라고 많이 써주거든요. 그래서 이 동사 나오면 자동으로 should가 나오고 요 동사 나와도 자동으로 should 나오고 이런 동사들이 대절과 함께 쓸 때 should가 자동방으로 나오니까 영어 쓰는 놈들은 반복 싫어합니다. 같은 거 뻔한 거 잘 안 써요. 그래서 어떻게 써? 이 동사 나오면 자동으로 should 나오니까 그게 귀찮다 이거야. 그래서 그냥 얘 쓰지 말자. 어? 대신에 얘 뒤에 동사 원형이 오니까 그것만 지켜주자. 그렇게 해서 저 동사가 나왔을 때 뒤쪽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 내용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숙제. 자, 거기 어디를 보느냐? 거기에 121쪽. 121쪽. 지금 1분 남았어요. 1분도 안 남았어요. 그만. 아, 진짜 제발 저희 쉬는 시간 없어요. 자, 소진쌤 이거 대학입니다. 여기 조금 어려워서 이제 금방 끝내게 금방. 121쪽 보세요. 아 정말. 에이, 알았어. 숙제는 121쪽부터 128쪽까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야야야야야.